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진중권 특임교수가 정순신 사태에 애비나 자식이나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중앙일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정순신 아들 학폭을 비판하면서 애비나 자식이나 인간 쓰레기, 이렇게 아주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실화였다. 근데 이런 사이코패스를 받아준 명문대학은 어디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전학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건 애비가 한 짓 아니냐? 게다가 집에서 애한테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애가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니냐? 재차 비판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게 판사 자녀, 검사 자녀일수록 더 겸손하고 또 도덕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믿겨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라면 잘못했다고 석고 대제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3심까지 소송질을 해놓고 변호사의 판단이었다며 무슨 개소리를 하냐. 아니,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변호사가 항상 변호사는 진실의 편에 서야지 있는 죄를 없애주는데 그걸 능력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의뢰인이 잘못했으면은 그 의뢰인의 그 잘못에 대해서 부주의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그 정도를 대변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지 아예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데 기여한다면 공범이다, 공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소송을 할 생각이었으니 변호사를 쓴 것이지 그 변호사가 무슨 인권 변호사라서 하기 싫은 소송을 무료 변론해 줄 테니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리고 지금도 이 법 권력에 고통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이거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재판에 갔는데 결국에는 상대방이 뭐 아주 고위직 검찰 출신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크게 억울했다. 뭐 또 뭐 고위직 판사 출신을 데리고 와서 아주 억울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판사는 판사만 해야 되고 검사는 검사만 해야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아교사가 유아교육만 합니다. 같은 교사라도 유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를 못해요. 또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유아교사나 중등교사를 못합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 분야를 정해줘야 돼요. 특히 법조 영역은 완전히 특권 카르텔입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변호사가 오늘의 판사, 검사가 돼요. 그러면 변호사 그룹, 판사 그룹, 변호사, 검사 그룹이 다 사법연수원, 동기, 선후배 이런 관계들인데 이게 온전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수십 년을 외치고 있어요. 수십 년. 그래서 판사 양성부터 분리해야 된다. 판사 양성, 검사 양성, 그리고 변호사 양성부터 분리시키고 판사는 판사만 하게, 검사는 검사만 하게,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 그래서 우리가 법학과에도 판사 전공, 그러니까 재판 전공, 판사 전공, 또 검사, 검찰 분야 전공 해가지고 또 변호사 분야 전공 이렇게 분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분리하고 판사는 판사만 하게, 판사가 변호사로 못 넘어가게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거. 이거 안 돼요. 그리고 판사 검사들은 퇴직 후 3년 동안 국회의원 출마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장관 할 생각이 있으면 3년
동안 국회의원 출마 못할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권력을 그냥 벽 없이 넘나드는 자들, 이런 특권의 구름 위에 살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우리 국민들이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국소본부장에 앉히면 국민 모두가 국폭 피해자가 될 것이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자들이냐.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네, 검사 출신이다라는 이 측면도 사실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뭐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이거 이번 기회에 강하게 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 너희 아빠는 아는 사람 많아서 좋겠다. 대통령도 알고 법무부 장관도 알고 그 덕에 큰 감투도 쓰고, 근데 아빠가 친하다는 판사는 누구니? 하던 자랑 마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또 서울대입니까? 어딥니까? 네. 그래서 이런 또 대학에 명문대에 가가지고 또 다시 권력을 쥐고 이게 반복된다라면은 이 나라가 과연 정상으로 돌아가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친구 인생 망쳐놓고 너 혼자 명문대 가서 좋니? 너 같은 소시오패스 받아준 명문대 대체 어디니? 예? 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가 뭡니까? 양심의 뇌가 없는 자들이에요. 양심의 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익은 경찰청장도 권력에 아주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검사 출신을 추천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엄청난 분노, 뭐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한 이러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해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당장 이 로스쿨 제도, 이 로스쿨 지금 없애라 그러면 또 난리 날 테니까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사법고시 부활시켜가지고 이들의 학연, 그리고 이들의 이 각종 카르텔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사법고시도 앞으로는 판사고시, 검사고시, 변호사고시 이렇게 3개로 나눠놔야 돼요. 그래서 판사할 사람은 판사만 하고, 검사할 사람은 검사만 하고, 변호사할 사람은 변호사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SNS나 또 유튜브 등등에서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법학과도 판사 전공, 검사 전공, 변호사 전공으로 분리하고, 양성도 분리하고, 시험도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독학해서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끔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로스쿨만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쌓아나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침묵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절대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양성 분리하고, 시험 사법고시 부활시키고, 판사고시, 검사고시, 변호사고시 이거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이러한 측면들을 함께 외쳐주시길 바랍니다.